부동산 시장에는 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정책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2월 3일 결정된 사항이며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예 종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즉, 이번 종료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3번이나 숨통을 열어줬던 정부가 이번만큼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종료를 결정했을까요?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가격 안정, 그리고 다주택 투기 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부동산 우하향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이후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본에는 빠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종료 날짜 2026년 5월 9일. 이날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양도세율의 증가세율이 다시 더해집니다. 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잔금 지급과 등기는 이후에 처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금 기한 연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따라 잔금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즉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늦어도 2026년 9월 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즉 서울 나머지 21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규 지정 지역에 2개월의 여유를 더 준 이유는 이 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 대상이 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허가 신청분까지 구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보완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매매 계약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려 4월 중순 이후 계약을 추진하면 5월 9일 이전에 허가 여부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정, 사전 약정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계약과 계약금 입금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되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됩니다. 이 혜택은 조건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부활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후 이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본인 물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즉 오래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곳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포함한 나머지 21개구 전체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비조정 대상 지역. 즉,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지방도시의 주택은 이번 중과 부활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번 이슈가 해당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세액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정확한 구조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입니다. 중과가 없을 때는 이 기본세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중과가 부활하면 여기에 추가 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주택자 최대 실효세율은 약 71.5%, 3주택 이상은 약 8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과 적용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10년, 15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중과가 적용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일수록 중과 부활의 타격이 실제로 훨씬 큽니다. 실제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해서 9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합니다. 3주택자이고 10년 보유했습니다. 중과가 없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받습니다. 과세 표준은 약 2억 8천만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중과가 적용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과세 표준은 4억 원 전체가 됩니다. 기본세율 40%에 중과 30%포인트를 더한 70%에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약 3억 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5월 9일 전에 계약하느냐 그 이후에 팔게 되느냐에 따라 세액 부담 차이가 1억 원 이상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예시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당시 가격, 보유기간, 현재 시세, 보유주택수, 1세대 요건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개인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를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략적 매도자입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룹입니다.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에 더해 양도세 중과라는 이중부담을 동시에 피하기 위해 지금 가장 가치가 낮은 물건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느니 가격을 다소 낮추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급지 핵심 물건 보유자입니다. 강남권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서 나오는 매물 중 일부는 평소라면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핵심 물건들입니다. 오직 세금 이슈 때문에 이 시기에만 등장하는 매물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버티기를 선택한 다주택자입니다. 세금 부담보다 크다고 판단한 이들은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5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의 핵심 주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이해해야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매물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 우선순위가 낮은 외곽의 물건과 세금 이슈가 아니면 절대 팔지 않을 핵심 물건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매물 중에서 좋은 것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5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입니다. 강남권, 마용성처럼 장기적으로 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물건인지 확인하세요. 외곽 지역은 절세 매물이라도 이후 수요 부족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시세 대비 가격입니다. 주변 실거래 대비 5에서 10% 이상 저렴하게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호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매도 이유를 확인하세요. 세금 이슈로 인한 순수한 절세 매물인지 아니면 건물 하자나 법적 분쟁, 재건축 지연 같은 다른 이유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 가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 교통 호재, 학군 변화 등 중장기 업사이드가 있는 물건인지 따져보세요. 다섯째, 본인의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지금 무리한 대출을 동원해 매수하는 것은 좋은 물건이라도 리스크가 됩니다. 금리 환경과 본인 상환 능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5월 9일 직전이 가장 쌀까요? 아니면 이후에도 더 하락할까요? 이것은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2가지 시나리오를 균형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공급 급감 후 가격 지지. 10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물 잠김 효과, 영어로 락인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 하방 경직성입니다. 거래량은 급감하겠지만 가격 자체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정책 압박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우하향 안정화를 공식 목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추가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등 추가 정책이 나올 경우 수요 자체가 억제되어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 환경의 변화, 국내 경기 둔화 등 거시 변수도 함께 작동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 A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상급지 핵심 매물을 접할 드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이후 정부 정책과 거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잘 활용해야 하는 분들은 다주택자 중 실제로 매도를 고려 중인 분들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즉시 세무사 상담. 무엇보다 먼저 본인 물건의 양도세를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취득가, 현시세, 보유기간, 전체 보유주택수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지금 파는 것이 유리한지, 중과를 감수하고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물건 보유자, 지금 즉시 허가 신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이라면 지금 즉시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세요. 5월 9일까지 신청한 건은 이후 허가를 받아 계약하더라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허가 후 계약, 잔금, 등기까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 계획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3단계, 세입자가 있는 물건, 조건 맞는 매수자 찾기.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개사에게 이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무주택자 매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5월 9일 이후 전략 재검토. 만약 5월 9일을 넘기게 된다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과세를 감수하더라도 더 오른 가격에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장기 보유하면서 증여나 상속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도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막바지 장세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다음 8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체크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비조정대상 지역은 이번 중과부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체크 2. 현재 본인이 몇 주택자인지 확인하세요.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대 13.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체크 3. 계약금 지급 금융증빙을 5월 9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크 4.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이라면 허가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 5. 잔금과 등기기한을 미리 계획하세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9월 9일, 신규 조정대상 지역은 11월 9일이 기한입니다. 체크 6.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크 7. 개인 양도세와 취득세를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 하세요. 매수 이후 추후 매도 시 세 부담까지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체크 8. 5월 이후 추가 정책 리스트를 점검하세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강화를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쏟아지는 컨텐츠들, 지금이 무조건 사야 할 때라고 말하는 영상들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세금 이슈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실제합니다. 그것이 평소라면 나오지 않았을 핵심 매물을 접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매물 중 상당수는 가치가 낮은 물건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가장 처분 우선순위가 높은, 즉 가장 덜 좋은 물건부터 내놓습니다. 상급지 핵심 물건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선별 없이 접근했다가 가치가 낮은 물건을 잡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시장 평균 실거래가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리는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의 하락인지 일시적인 절세 매물의 착시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의 결과는 언제 샀느냐보다 무엇을 샀느냐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익을 결정합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쫓겨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 종료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확정 종료됩니다. 이는 2022년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최종 결정입니다. 동시에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구제, 잔금, 4에서 6개월 유예,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라는 보완책이 함께 시행됩니다. 시장에는 지금 절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평소라면 나오지 않았을 핵심 물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매물이 좋은 것은 아니며 5월 9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후 정부 정책과 거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매도자라면 지금 즉시 세무사와 개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물건은 서둘러 허가 신청을 완료하세요. 매수자라면 날짜에 쫓기지 말고 입지, 가격, 매도, 이유, 본인 재무 상태라는 4가지 기준으로 냉정하게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정보 없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 정부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